김나리님 안녕하세요. 손혜원이의 성격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손혜원이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쁜 여자들을 표독하다고 하는 표정을 많이 쓰는데 표독 정도가 아니에요. 얘는 진짜로 내가 하면 할수록 말로 표현 못하는 괴물로 변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이 된 신분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몇 명만 빼놓고는 다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듯한 행동과 언사. 몇 명도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문재인과 김정숙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정도였나 제가? 저번에 손혜원이의 방송에서 한 거를 제가 보니까 손혜원이의 보좌관이라는 김성회라고 하는 아주 빨갱이 새끼가 하나 있어요. 안경 쓴 놈. 그럼이 손혜원이랑 같이 대담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작년 말에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보배 드림이라는 데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거부터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 보배 드림이 두 개를 올렸는데 첫 번째 거 좀 장문의 편지를 보면서 자기들 간에는 변명을 하고 반론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끼들이 얼마나 이 잔머리를 굴리냐면요. 저는 거기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다가 어떻게 올렸냐면 손혜원이는 어릴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여아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간을 말했잖아요. 대학교 이후에는 모르죠, 저는. 근데 안 했죠. 왜냐면 대학교 때 대학을 가서 살아보니까 담배도 피죠. 연애도 하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여와의 증인의 교리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탈퇴를 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건 어릴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그 보좌관이라는 김성이라는 이 새끼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동생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손혜원 의원님이 지금 여와의 증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랬더니 손혜원이가 그러면요. 저는 지금 개신교예요. 이렇게 이 아가리를 털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거를 절묘하게 사람들한테 호도하는 거지요. 정말 아주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손혜원이의 그 잔머리가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저희가. 손혜원이는 어느새 괴물이 되어 있었고 정말 자기가 힘이 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으로 하자면 국회의사당 가갖고 귀싸대기 때리고 그냥 아스바리 걸어갖고 그냥 바닥에다 패대기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법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걔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속만 상하지 어쩔 도리가 없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가족끼리 싸우면 아무튼 뭐 얘기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나중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자유와 정의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극성맞으니까 위에 그냥 어릴 때 그렇게 어렵고 무서워했던 오빠가 3명이나 있는데도 그 인간들은 다 손혜원이 눈치만 보고 손혜원이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고 이래요.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고요. 나만 아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손혜원이가 막 그 다른 지들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막 친하다고
그 이름 돌리기 싫은 놈들 있잖아요. 그 마포에 있고 뭐 저 얼굴 네모난 놈 있고 막 이런 새끼들하고 막 안고 이런. 저는 제 와이프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 제 와이프가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것들은 낄낄 대고 웃고 뭐 스스럼 없이 하는 거야. 근데 이 남편이라는 이 정권이라는 사람은 제 매형이죠. 그런 거 보고 기분이 안 나쁜가 몰라요. 하긴 뭐 나이가 지금 70이 훨씬 넘어버렸으니까 손혜원이하고 근 10살 차이 정도 나지요. 그니 뭐 남자로서의 역할 여기서 나가면 이제 18금이 되니까 뭐 그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모양인데 아무튼 좀 사람도 순하고 원래 대전 사람이라서 좀 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 나름대로 그들 사이에서의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얘기가 좀 많을 거고 아마 좀 시끄러울 거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거기서는 뭐 그 집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라는 건 맨 처음에 손혜원이가 직장생활 하다가 나와서 만든 회사가 크로스포인트예요. 크로스포인트라는 회사를 작게 시작을 했는데 뭐 불법적인 건지 아닌지 조사하지 않았지만 LG그룹하고의 모종의 관계도 있고 제가 이제 알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좀 커졌죠. 돈도 벌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뉴욕에다가 현지 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뉴욕에다가 그 경비를 비용을 쓰면서 만들 정도의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뉴욕 법인은 비자금의 창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분명히 밝혀져요. 그 비자금 창구 100% 나온다고 저는 확실해요. 그랬는데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까지, 그러니까 크로스포인트 회사를 하나 시작해서 크로스포인트 뉴욕 법인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화재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 돈을 물건을 사고 그거를 누구한테 주고 하면은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세금도 줄일 겸 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만드는 게 재단이고 거기다가 또 문화재단이죠. 근데 얘는 제가 손혜원이 성격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돈에 미친년이라는 것도 알거든.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시작한 것부터가 아주 의도가 나쁘다는 거죠. 나라에 낼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밑에 있는 그 옛날에 최순실이가 했었던 미르재단에 있는 그런 사람을 재판에 언론에도 나타나지 않고 재판도 안 나오게 하고 다 면죄부를 주면서 지금 자기 세금으로 준 우리들 세금으로 준 보좌관까지 시키면서 재단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의도가 정말 나쁜 거고 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금 만든 거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랄 얘기 하나 알려 드릴게요. 보통 그러면 문화재단을 만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단을 만들면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거기다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거기 뭐 막 100억씩 막 있으니까 그러면 100억을 내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낮은 즐기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데 써야겠다라고 그러면 문화재단에 그 처음에 등록할 때 재산을 얼마짜리 법인을 만들겠습니까? 그걸 진짜 좋은 뜻 내가 100억을 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에 쓰겠다 그러면 법인을 만들 때 얼마짜리 법인을 만들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100억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100억짜리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다 좋은 일 할 거니까 그럼 그 돈은 재단 돈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개인이 재단 돈이 돼서 재단을 설립을 해버리면 그리고 신고를 하면 이 재단 돈은 내 맘대로 못 쓰죠. 내가 거기에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급여를 가져갈 수 있지만
돈은 내 맘대로 못해요. 부동산 같은 거 맘대로 못해요. 그거는. 근데 손혜원이가 만든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자기 말로 낮은 층계가 100억 이상이 있고 이거는 뭐 다 좋은 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손혜원이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재단을 만들 때 법인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100억을 내겠다 그러면 100억을 재단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고, 그러면 그 돈을 맘대로 내 맘대로 못 빼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하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믿어주잖아요. 거기에 재단에 들어간 돈이라고 다 못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법인을 만들 때 처음에 그렇게 꽉 묶어서 100억짜리 법인 만들면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의도가 좋은 거야. 손혜원이는 우리나라 경제법상 최저 금액인 5천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었다고요. 지금도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5천만 원짜리예요. 5천만 원짜리예요. 그 5천만 원짜리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 100억이 들어가 있어도 지가 계속 돈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가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뺐을 수가 있는 거야. 지금 5천만 원짜리 법인이라니까 여보. 내가 이거 처음으로 여기서 밝히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손혜원이 거예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게 아니라고요. 손혜원이가 대출을 11억을 받아서 7억 1천만 원을 문화재단에다가 줬다? 그거는 그냥 가입금 돼 있는 상태예요. 빌려준 거라고. 나중에 다 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남편이 재단 이사장이라고요? 자, 여러분. 맨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 이사장은 손혜원이었어요. 손혜원이었다고요. 재단 이사장, 박물관장 이런 게 다 손혜원이 이름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정근혜 씨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지 남편 이름으로 바꿔놓고 임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혜원이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옷 벗고 가면 여러분들 100% 손혜원이가 다시 하는 거지.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손혜원이는 남편도 우습게 알고 자기 직원들도 개다르지 다르고 여러분들 손혜원이를 여러분들은 진짜 몰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손혜원이한테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손혜원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매형은 내가 매형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내가 충고 하나 해주고 싶어. 70이 넘었어도 지금도 안 늦은 거니까 내 이혼하라고 하고 싶어. 매형도 돈이 많이 있어요. 매형이 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매형도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돈도 있고 국제공인 회계사니까 뭐 지위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안건회계법인 거기 뭐 대표 파트너도 했었고 그러니까 손혜원이는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이혼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